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무차별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직 직원 강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서 피해 조사를 조속히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양 회장에게 적용할 법리 검토도 마쳤는데요. 다음 주쯤 양 회장을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바로 어제였습니다. 양 회장의 3년 전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한 5시간 정도를 받았고요. 조사 내용을 봤더니 본인이 이제 폭행당한 그 동영상이 찍힌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영상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네. 어제 이제 그 피해자가 경찰에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당당하게 본인의 피해에 대한 내역 그리고 또 본인의 소회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만시지탄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수사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찰의 수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질문은 의사에 반해서 카메라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처벌되느냐 이와 같은 원칙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성욕을 유발하는 그런 것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그 촬영 이것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두 분을 제가 사진을 촬영한다 한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폭행을 하고 있고 네. 너무나 강하게 어떻게 보면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옆에서 계획적으로 이미 기획을 해서 회사 담당 사진 기사가 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데 네. 그와 같은 행위를 했고 결국 그와 같은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폭행과 어떤 상해죄에 있어서 가중 처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네. 그것을 단순히 그 양 회장이 소지했는 것을 넘어서 그와 같은 동영상을 외부에 누출했거나 네. 누구한테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영상 유포 외에도 이후 영상들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보면은 도검이나 활로 닭을 죽이라고 하는 엽기 행각뿐만 아니라 지금 직원 손등에 불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가혹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 네. 경찰의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추가 범행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근에 11월 2일 날 이 양 회장의 자택 그리고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를 비롯한 양 회장의 업소 자체에 대해서 지금 한 7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 결과 지난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뭐 닭을 그 죽이고 하는 데 쓰였던 이 칼이라든가 네. 아니면 석궁 그 외에도 관련되는 물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압수수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피해자가 계속 지금 나아가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했는 물건에 대한 조사 그리고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그 카메라를 사진을 찍었는 네. 것이 그냥 옆에서 누가 몰래 찍은 것이 아니고 폭행을 하기 전에 양 회장이 회사의 카메라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시켜서 현장을 찍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네. 네. 그와 같은 동영상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완전히 아마추어가 찍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카메라 구도나 이것이 카메라 웍이 안정적인 것을 봤을 때에 네. 이와 같은 폭행 협박이 있는 과정에서 카메라를 찍었는 사람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은 물론 뭐 본인이 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진정으로 이와 같은 그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양 회장이 요청을 해서 본인이 찍었는 시간, 장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그 양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번에 보면 외장 하드디스크가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인 이 그 폭행에 대한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나올 경우에는 향후 이와 같은 그 국민의 공분 그리고 또 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와 같은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그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봤을 때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있었던 그 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상 폭행 네. 그리고 또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네. 사실 그런 부분은 형법상의 처벌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폭행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돼버리면은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남은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업으로 하고 있는 위디스크 또 예. 관련되는 그 이른바 파일을 올리는 웹 하드 업체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한 네. 죄가 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사에 다니는 그 직원들이 자기가 회사에 다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익이 뭐냐 했더니만 무료로 성인 동영상, 포르노 영상 이런 것들을 무제한 다운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본인들이 하는 영업 행위가 굉장히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동영상을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고 알았다라는 점에서 이 보면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관련되는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단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정보통신망법뿐만 아니고 성폭법에 그런 것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방조죄가 기본적으로는 혐의는 있습니다만 네. 현재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와 같은 파일이 올라온 것을 알았음에도 규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파일의 다운로드가 많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굉장히 법적으로 네. 문제가 되는 그 파일을 오히려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올렸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네. 직접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형법상의 어떤 처벌이 한 실형으로서 3, 4년 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물적인 어떤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탄탄한 수사를 하고 관련되는 그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할 경우에는 이 양 회장이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써서 나온다 하더라도 양 회장에 대한 어떤 형사적 처벌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양 회장이 이제 폭행과 관련해서 하나를 더 살펴보면 피해자를 봤더니 직원뿐이 아니라 현직 교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며 무자백에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정말 이 방송에서 차마 제대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지 못할 내용일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지난 한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네. 이 양 회장의 부인과 이 대학 동창인 관계에 있던 대학 교수에 대해서 이 그 양 회장의 부인이 본인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그런 부당한 대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받는 전화가 있었는데 네.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양 회장이 이 대학 교수를 본인의 그 분당에 있는 회장실로 오라라고 했고 네. 거기에 갔더니만 양 회장뿐만 아니고 여러 명의 직원으로부터 집단적인 린치를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집단적인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양 회장이 가래침을 뱉어서 얼굴에 뱉고 그것을 이렇게 다 먹으라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네. 현재 그 옆에 지금 경찰에서 지금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양 회장의 동생은 구두까지 밑을 핥아라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그 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의 진실성 여부는 대질 수사라든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까지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 느꼈는 것을 좀 과장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네. 것을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네. 벌써 2013년에 했는 거다 보니까 한 3, 4년 지나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그 서울고등검찰청에 이른바 항고, 불복을 했더니만 최근에 그 서울고등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라는 이른바 재기 수사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지금 그 새로 나온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관련되는 검찰청에서는 이 부분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지금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평소에 환각성 물질을 흡입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도 아마 네. 그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학 교수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네. 이 그 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평소 때 이제 부인이 남편이 그런 환각 물질 같은 것을 복용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을 토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말에 비춰봤을 때 과연 양 회장이 정말 맨정신에 저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은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폭행 행위를 서슴없이 그것도 네. 은밀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 명이 있고 직원들 같이 있는 장소에서 했는 것이 과연 제정신에서 했는 상태인가 아니면은 약물에 중독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 범행의 동기뿐만 아니고 그 동기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이 마약 내지 환각 물질에 대한 복용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수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두에도 두고도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 지금 그 양 회장에 대해서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하고 경우에 네.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전에 네. 출국 금지를 해둘 필요성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대학 교수가 고소를 했더니만 네. 이 양 회장이 계속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해외 사업 때문에 해외 네. 출장 중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어떤 그런 출국 금지 조치 이런 부분도 수사 당국에서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국 금지 등의 신병 확보 여부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사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100일간 외국인을 상대로 국제 범죄를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무려 866명을 검거했고 이 중에 8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범죄들이 많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입국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합법적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난민 신청하면서도 이제 오만인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서 네. 국민들이 많이 걱정도 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경찰이 나름대로 집중 단속을 했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견했는 게 402건에 대해서 886건을 검거를 했는데 그중에 네. 81명을 구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강력 범죄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통계를 봤더니만 집단 폭력, 조직 폭력 같은 이 강력 범죄가 가장 많아서 네. 115건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도박도 한 89건, 네. 또 마약류 같은 경우에도 81건으로 해서 도박, 마약, 강력범죄 이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에 단속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좋은 성과지만 이런 강력범죄들이 이 외국인들에 네.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이런 범죄 수가 줄었다고 해요.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한 18% 정도 이렇게 범죄율이 떨어졌고 또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5% 정도 비율이 떨어져서 예. 전체적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외국인 범죄율 자체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두 가지 어떤 주요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주요했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사실상 경제적 목적, 쉽게 말하면 취직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범죄를 해서 체포가 될 경우에는 바로 추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 한국에 있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불법 입국도 조금 더 줄어들고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가급적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네. 만약 외국인들이 이방인이다.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지금 글로벌한 우리나라 네.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봉사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 이제 내일부터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뭐 부실 수사 정황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한 9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장자연 씨가 그 스스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는 이 고위 관료라든가 언론인에 대한 리스트를 남기고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이 생을 마감했던 사건인데 네. 그 당시에 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를 하고 했다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의 그 재수사를 위한 네. 조사단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때 있었던 수사 기록 중에 특히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은 남아 있지도 않고 또 장자연 씨에 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1시간도 채 하지 않아서 제대로 그때 있었던 물증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네. 지금 수사는 새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때 있던 물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네. 과연 의혹은 있지만 또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보면은 의혹은 분명히 있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물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도 없지 네.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수사 의지 사실 물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재수사를 하면서 확고한 어떤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검찰과 경찰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남아있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정 부분 성과를 낼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네. 공소시효가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체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수사란 네. 것은 이제 그 수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검찰이 체크를 하는 것이 그 고소나 고발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인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재판에 네. 넘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그때 있었던 성매매 의혹이라든가 강요 의혹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1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보이지만 네.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이라든가 성과 관련되는 어떤 성폭행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성매매나 어떤 성강요 의혹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사안을 알아야 성적인 어떤 그런 학대 부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현재 있는 사건을 확인하는 취지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소시효 남아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물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압수수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이 어떤 식의 성과를 낼지가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와 관련 소식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